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7주 차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볼 때는 아마 중간고사가 끝난 시점일 것입니다. 중간고사 시험은 아마 잘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존 수업 시간에 실습했던 것들, 그다음에 제가 슬라이드로 설명한 것들을 잘 숙지했다면 아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중간고사 중반을 넘어갔습니다. 제가 1주차 오리엔테이션 때 얘기했듯이, 자, 후반기에 가는 후반기에는 실제로 숫자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라이브러리인 그 넘파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학습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공지한 바와 같이 계획대로 지금 오늘부터는 넘파이에 대해서 학습을 좀 하겠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기존에 그 콜렉션 타입을 열심히 공부를 했다면 이 넘파이에 대한 넘파이 자체를 다루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 파이썬의 이 콜렉션 데이터 타입 데이터를 다루는 거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제 그런데 좀 다른 점이 있다면은 넘파이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이제 파이썬 코딩에 대한 기본적인 능력도 필요하지만 숫자를 다루는 능력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행렬과 벡터 이런 개념들이 좀 필요한데요. 근데 저는 이제 실습을 좀 하면서 이런 행렬과 벡터에 대한 개념도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후반기는 약간의 수학적인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수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실제로 얘기했던 어, 연립방정식 문제도 같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 그 상관관계 얘기했잖아요. 상관관계 아버지와 아들 간의 키, 그 다음에 학습 시간과 성적과의 상관관계 뭐 이런 것들을 실제 코딩을 해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할 내용은 일단 넘파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한번 간단하게 시작이라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작을 한번 해보고, 또 넘파이에서는 array라는 말을 씁니다. 배열이라는 말을 쓰고요. 우리 그 저기 그 파이썬에서는 우리가 콜렉션이라는 얘기를 쓰잖아요. 콜렉션이라는 말을 쓰는데 넘파이에서는 array라는 말을 씁니다. 약간 똑같 하나의 그 하나의 변수에 여러 개의 값을 저장한다라는 면에서는 공통적이지만 이 배열은요 다른 점이 있어요. 하나의 타입만 저장할 수 있습니다.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 리스트의 경우는 숫자도 들어가고 문자도 들어가고 다른 타입의 데이터가 이렇게 여러 개 관리될 수 있었는데 이 배열은요 하나의 타입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숫자면 숫자, 문자면 문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 numpy 어레이를 만들고 나서 접근하는 방법 기존에 우리 파이썬에서도 배웠었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슬라이싱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약간의 복습도 있습니다. 근데 자, numpy는 뭘까요? numpy 이 배열 처리를 위한 파이썬 라이브러리다. 배열 처리, 배열. 그러니까 숫자, 특히 이제 숫자겠죠. 여러 개의 숫자를 처리하기 위한 파이썬 라이브러리다. 그리고 이 numpy는 그러면 뭐 배열을 처리하려면 기존의 파이썬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numpy의 목적은 이제 수학적인 문제, 선형대수라든가 풀이의 변환, 행렬 연산을 위한 함수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에는 기본적으로 사용됩니다. 예, 이거는 음성이라든가 이 파동에 있어서 이런 분석을 할 때 이 수치화를 해서 패턴을 분석하거든요. 풀이의 변환. 그래서 이런 수학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함수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립방정식도 우리가 뭐 손으로 이렇게 풀었잖아요. 그렇게 하지만 이 numPy를 이용하면 숫자만 딱딱 넣어서 그 다음에 함수에 던지면 이 해가 답이 나옵니다. 네, 답이 이렇게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했듯이
이 numPy의 라이브러리를 잘 활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근데 라이브러리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수학적인 개념을 조금씩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이 라이브러리는 2005년도에 만들어졌고요. 오픈소스입니다. 그래서 오픈소스라는 것은 뭐 돈을 주거나 이게 살 필요 없고, 나 또한 이 라이브러리를 개선할 수 있고 자유롭게 배포 가능합니다. 그래서 numpy라는 것은 numerical python을 합성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에 대해서 특화된 파이썬 랭귀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왜 numpy를 사용하냐라고 했을 때 이 numpy 특히 배열인데요. 이 파이썬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학습했듯이 어떤 숫자의 여러 개의 숫자를 다루기 위해서 배열 처리, 여러 개의 숫자 또는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리스트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리스트 타입을 쓰는데 이 리스트 타입은 태생적으로 성능이 느립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자, 리스트가 하나의 객체인데요. 그 객체 안에 이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데이터 각각이 다 객체가 되어 버립니다. 예, 나중에 지금 자바 수업 다 듣고 있죠. 자바에서 객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다 객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을 다 처리해 주기 때문에 메모리상 공간도 많이 차지하게 되고, 접근성도 이게 메모리 한 공간에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메모리 힘 영역에 하나의 객체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태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성능이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numpy 배열은 파이썬 리스트보다 50배 이상의 성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일단 조금 더 봐야 하는데, 그 내부적으로 C 언어로 이제 구현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메모리상의 그 배열상의 데이터가 메모리상에 이렇게 다 붙어 있습니다. 인접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자, 리스트 타입의 데이터는 메모리상의 객체로 만들어져서 하나의 데이터, 하나의 밸류가 객체로 생성돼서 메모리 힙 영역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지금 numpy 어레이는 이 메모리상에 이렇게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하는 게 자체가 너무 빠르죠. 이렇게 한 군데. 그래서 로컬러티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50배 이상 빠르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numpy에서 우리가 배열 객체를 ND 어레이라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열 안에 다양한 이 배열을 다룰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우리가 할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배열 어레이라고 하는 건데, 어레이 이 어레이는 이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항상 사용됩니다. 뭐 모든 데이터를 숫자로 우리가 영상, 음성, 그 다음에 사진, 심지어 텍스트까지도 다 수치화를 해서 우리가 처리를 하는데, 그 숫자가 다 배열에 관리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배열을 처리하는 성능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동영상 하나를 우리가 수치화 해가지고 숫자화 한다면 얼마나 많은 숫자가 나오겠어요. 용량과. 그래서 그 효율이 중요한데 이 numpy가 그걸 제공해 주기 때문에 자주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 수치 처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numpy와 함께 자주 쓰이는 게 뭔가 하면 이제 판다스라는 겁니다. 판다스 라이브러리인데, 이거는 나중에 또 한번 기회 되면 또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얘기했죠. numpy가 왜 파이썬보다 빠를까요? numpy 정확하게 따지면 numpy 어레이죠. ND 어레이죠. 어레이하고 리스트죠. 왜 빠르냐? 그래서 numpy 배열의 데이터 값들은 리스트와 다르게 메모리 상에서 연속된 공간에 저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CPU가 그 데이터를 매우 효율적으로 접근하고 처리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참조 지역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리스트 데이터는 리스트 배열의 리스트의 그 밸류들은 하나의 각각 객체로서 메모리 상의 힘 영역에 이렇게 따로따로 저장되어 있는데, 이 어레이는 이렇게 한 메모리 공간에 인접한 주소 공간에 그 값들이 이렇게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접근도 빠르고
관리도 공간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이런 참조 지역성이라고 하는데 이 메모리상에 모여있는 이런 구조를 우리는 지역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이썬 이 넘파이 구현 언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파이썬 언어잖아요. 근데 내부적으로 그 데이터 처리를 위한 부분은 C 언어나 C++ 언어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파이썬 넘파이를 사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이게 이제 여러분들 PC 환경에서 넘파이를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 별도의 라이브러리를 설치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파이썬하고 아마 PIP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개발 환경 IDE 있죠. IDE 통합 개발 환경 거기에서 그 넘파이를 쓰려면 이런 명령어를 통해서 이 넘파이를 설치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뭘 쓰죠? 콜랩을 쓰죠. 콜랩은 이런 걸 설치할 필요 없어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선언만 하면 되고요. 그대로 쓰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넘파이를 우리가 쓰기 위해서는 넘파이라는 라이브러리 도구죠. 이 도구를 쓰려면 import라는 용어를 써서 넘파이 이렇게 선언해 주면 됩니다. import라는 얘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내가 필요한 도구를 공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를 가져와 준비한다라는 거죠. 예. 뭐 인테리어를 하는데 내가 벽지, 그죠? 벽지를 붙여야 돼요. 벽지를 해야 되는데 벽지를 하기 위한 도구를 갖고 와야 내가 작업을 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숫자를 다루기 위해서 나는 넘파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 numpy라는 라이브러리를 가져왔고요. 여기서 numpy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array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배열 객체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array라는 arr이라는 변수 객체가 하나 만들어지는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라이브러리의 함수를 이용해서 함수에 값을 넣으면 결과가 리턴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찍어보면 이제 배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라이브러리 이름이 numpy인데요. 이 이름을 이 이름 대신에 약어로 쓸 수 있습니다. np로 이렇게. 그래서 import numpy를 이 numpy라는 용어를 우리는 np라는 약자로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np.array라고 하면 numpy.array와 동일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예, 약어 알리아스라고 합니다. 알리아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약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용어도 알아야 되니까 알리아스라는 표현을 합니다. 알리아스 별칭 별칭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numpy 버전이 있는데요. numpy 버전을 확인하려면 아래와 같이 np numpy 버전 해가지고 출력해 보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numpy 버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객체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배열을 한번 생성하고 생성해 봅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numpy 선언하고 np array 하고 list 타입으로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 타입을 우리가 이 객체를 만들었는데요. 이 변수를 우리가 객체인데 자바에서는 객체 핸들이라는 얘기를 썼는데 오브젝트 핸들러 이 핸들러 객체의 타입을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 numpy의 ndArray라는 이제 객체 타입이 되겠습니다. 클래스. 이 클래스라는 얘기는 클래스도 하나의 데이터 타입이거든요. 특히 사용자가 정의한 User Defined Data Type이라고 해서 UDT라고 하는데, 그래서 numpy ndArray 타입의 데이터가 이제 생성되는 겁니다. 예. 우리 기존에는 list, set, 그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array 타입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표현형은 리스트로 똑같이 우리 리스트를 출력했었던 결과는 똑같지만 내부적으로 구조 자체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의 핵심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리스트뿐만 아니고 여기 튜플도 넣을 수 있습니다. 튜플도 그죠? 지금 리스트 그래서 ND 어레이 객체를 생성할 때 리스트, 튜플 같은 배열 타입의 객체들을 어레이 메소드의 인자로 전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인자로 넣을 때 이게 1차원만 넣을 수 있느냐? 아니에요. 2차원 중첩 배열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중첩 배열. 그죠? 그래서 배열이 있는데 이렇게 배열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본 게 여기 값이 들어간 경우만 봤잖아요. 이렇게 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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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배열 안에 또 다른 배열을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됐죠. 자, 여기 이 배열 안에 또 다른 배열이 들어가 있죠. 이런 거를 우리가 중첩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는 영어로는 nested, 품고 있는 거죠. nested. 그죠? 그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차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1차원, 2차원, 3차원 얘기 들어봤죠? 그래서 우리가 0차원이다 라고 하면 0차원 배열이라고 하면 그냥 스칼라 값을 얘기합니다. 배열은 우리가 항상 이렇게 표시를 해줬잖아요. 근데 이것이 없는 거예요. 요 안에 있는 그 값 자체를 0차원 배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밸류 자체를 값 자체를 배열이라고 우리는 0차원 배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차원 배열은 뭔가 하면 자, 1D 어레이 1차원 이 D가 디멘전이에요. 디멘전인데 자 1차원 배열은 뭔가 하면 0디멘전 배열 스칼라를 구성요소 엘리먼트로 가지는 배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자 이렇게 가로가 있고 중가로가 있고요. 대가로가 있고 여기 안에 이제 0D 어레이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를 1차원 배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됐죠? 이게 1차원이에요. 그래서 이 대가로 이 괄호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제 1차원이다 이렇게 쉽게 이해도 됩니다. 자, 2차원 배열은 뭔가 하면 자, 1차원 배열을 엘리먼트로 가지는 배열입니다. 자, 1차원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요것을 우리는 1차원 배열이라고 했습니다. 하나의 괄호로 묶여 있는 요거를 하나의 1차원 배열이라고 했고 이런 1차원 배열을 또 구성요소 엘리먼트로 가지는 배열을 2차원 배열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도 어레이고, 그죠? 여기도 어레이죠. 근데 이게 이런 어레이를 가지고 있는 어레이를 2차원이라고 했습니다. 2차원. 즉, 대괄호가 앞에서 몇 개까지 열었는지 한 번, 두 번 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2차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다. 쉽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행렬 또는 2차원 텐스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이것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행렬이란 말이 나왔어요. 행렬, 매트릭스, 행과 열. 행렬. 데이터베이스에서 레코드란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지금 데이터베이스 수업 듣잖아요. 행, 레코드, 열, 컬럼이잖아요. 그죠? 그것도 하나의 매트릭스입니다. 자, 3차원 배열. 자, 3차원 배열은 뭔가 하면 2차원 배열을 구성요소로 구성요소로 가지는 배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텐서라는 말 씁니다. 3차원 텐서. 자, 보세요. 자, 1차원 배열을 이렇게 1차원 배열을 가지고 있는 요까지가 2차원 배열이죠. 요까지 2차원 배열. 근데 이런 2차원 배열을 가지고 있는 또 배열은 3차원 배열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요까지가 2차원 배열. 요까지가 2차원 배열. 2D잖아요. 여기가 2D. 그러니까 2차원 배열을 구성요소로 가지는 배열은 3차원이죠. 4차원, 5차원, 6차원 계속 확장할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차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mp.array 하고 여기에 그냥 숫자만 넣으면 이거는 0차원 배열이에요. 디멘전이 0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 괄호 안에 중괄호 안에 숫자가 있으면 0차원 배열, 이걸 숫자를 가지고 있는 배열은 1차원 배열이 되고, 그 다음에 1차원 배열, 이렇게 1차원 배열이죠. 1차원 배열을 멤버, 구성 요소로 가지는 배열을 우리는 2차원 배열이라고 했고, 자, 2차원 배열을 구성 요소로 가지는 배열을 3차원 배열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NDIM이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 배열의 각 배열의 차원을 우리가 출력해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또 배열을 선언할 때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차원의 배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1차원을 가지고 있는 2차원 배열, 그죠? 또 2차원 배열을 가지고 있는 3차원 배열, 자, 3차원 배열을 가지고 있는 4차원 배열, 4차원 배열을 가지고 있는 5차원 배열. 이해됩니까? 이렇게 우리는 NDIM이라는 객체를 이 배열을 만들 때 NDIM이라는 인자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아규먼트 파라미터 또는 아규먼트라고 하는데, 이걸 이용해서 n 차원의 배열을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열을 만들었으면 배열에 접근할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그 콜렉션 타입을 공부할 때 이 콜렉션 타입을 이 하나의 이게 객체 안에 변수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방법을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뭘로 한다고요? 번호가 0이죠. 0. 그죠? 0, 1, 2, 3 이렇게 간다고 했죠.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엘리먼트를 가져와라. 자, 첫 번째 엘리먼트라는 첫 번째 값을 가져와라. 첫 번째 값. 즉 배열에서 첫 번째 값을 가져와라 하면 뭐를 해야 돼요? 우리는 시작을 첫 번째가 뭐예요? 0이죠. 그래서 0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엘리먼트를 가져와라 하면 시작이 0부터니까 0, 1, 2, 3이니까 어레이 1번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쉽죠? 자, 2차원 배열에서, 그럼 1차원 배열은 뭐 저렇게 했으니까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럼 2차원 배열에서 엘리먼트를 가져와라 하면, 자, 이게, 자, 2차원 배열 안에 첫 번째 엘리먼트, 두 번째 엘리먼트죠. 그죠? 자, 그러면 나는 만약에 첫 번째 차원의 두 번째 엘리먼트를 가져와라. 그러면 첫 번째에서 두 번째 2잖아요. 그죠? 맞나요? 여기 그러면 내가 요걸 갖고 오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이 중에 둘 중에 첫 번째 거 갖고 오려면 인덱스가 0이에요. 그죠? 0번째 멤버잖아요. 그 다음에 0, 1, 1이 되는데, 또 여기서는 두 번째 갖고 있기 때문에 1. 그래서 0, 1을 가져오면 우리가 2라는 값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또 이거는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자, 2차원은 좀 전에 2차원 배열은, 자, 2차원 배열은 뭐와 같다? 2차원 배열은 매트릭스와 같다고 했어요. 매트릭스. 여러분들 행열 배웠잖아요. 행과 열. 아니, 수학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몇 행 몇 열 가져와 이러잖아요. 그럼 가로 세로잖아요. 그죠? 자, 이 숫자 1, 2, 3, 4, 5, 6, 7, 8, 9, 10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1행, 그죠? 1열, 2행, 1행, 2헬, 2행, 1열, 2열, 3열, 4열, 5열. 그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우리 인간의 세계는 다 숫자 1부터 시작하지만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다 0이죠. 0, 1, 2, 3, 4. 여기도 0, 1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항상 행부터 시작해요. 내가 만약에 2를 가지고 오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0, 0행, 1열의 값을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맞나요?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2번 이걸 이 값을 갖고 싶으면 0,2를 하면 이 값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용어가 참 재밌는데요. 행이라는 말이 있고 열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걸 영어로는 row라고 하고 컬럼이라고 많이 썼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 수업 시간에 레코드라는 말 들어봤어요? 네, 레코드. 그 다음에 튜플이라는 말도 들어봤어요? 튜플. 레코드, 이거 옆으로 쭉 있는 게 레코드잖아요. 그죠? 그럼 attribute 또는 field, 그죠? 나이, 뭐 성별, 그죠? 이름, 주소, 이것도 다 매트릭스 식으로 표현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DB 시간에. 예, 그죠? 그 다음에 행을 또 여러분들 자바 시간에서는 클래스 또는 오브젝트라는 말 썼나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멤버 변수 또는 필드라는 말 썼을 건데요. 그죠? 그래서 뭐 클래스가 이게 있으면 클래스를 가지고 우리가 메모리로 객체를 만들어서 메모리로 올리면 그죠? 여기에 메소드가 있고 함수가 메소드가 있고 여기 필드가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잖아요. 멤버 필드, 베리어블, 데이터 값. 근데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거 매트릭스 하나 가지고 우리가 다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저는 수학적으로 매트릭스지만 이거를 데이터베이스 시간에 그 개념하고 상당히 꼭 똑같고 자바 수업에도 이 개념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배열에서 2차원 배열에서 이제 값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학습하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배열에서 3행 5열의 값을 가져와라 하면 어떻게 돼요? 3행 5열? 아닌데 2행인데요. 이게 2행 5열. 내가 타이핑을 잘못했나봐요. 2행 5열 가져와라 그러면 그죠? 2행 5열 하면 10이죠.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1,4를 하면 이 10이라는 값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3차원 배열에서 우리가 값을 가져오겠다 라고 하면 뭐 똑같아요. 3차원 배열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어려운 건 아니고 이렇게 첫 번째 배열 중에 두 번째 배열의 세 번째 엘리먼트를 가져라. 그럼 3차원 배열 안에는 2차원 배열이 있겠죠. 이렇게. 그죠? 그럼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인데 물론 인덱스로 접근할 때는 0번째, 1번째가 될 거고. 그죠? 그러면 첫 번째 배열 중에 자, 두 번째 배열. 이 배열 안에 또 첫 번째, 두 번째가 있잖아요. 그죠? 그 두 번째 배열. 이거죠. 이거죠. 이거의 세 번째 엘리먼트 6을 가져오라는 거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첫 번째 멤버는 0이고 첫 번째 여기서 두 번째니까 0, 1, 1이고 자, 여기서 세 번째니까 2가 되는 거죠. 네. 됐어요? 조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자, 음수 인덱싱, 네거티브 인덱싱. 우리가 그 여러 개의 값이 있을 때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도 있지만 거꾸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0, 1, 2, 3, 4 이렇게도 접근했지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네거티브 인덱싱이라고 했습니다. 네거티브 인덱싱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첫 번째 엘리먼트가 뭐예요? 이 배열에서 이거죠. 그죠? 첫 번째, 두 번째니까 이게 1이 아니고 1이니까 0, 0, 1이니까 이거죠. 그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엘리먼트 배열에서 끝에서 마이너스 1은 뭐예요? 10이죠. 이렇게. 네. 두 번째 배열의 마지막 엘리먼트를 가져와라 했을 때는 두 번째 배열. 그죠? 두 번째 배열.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숫자는 첫 번째, 두 번째지만 우리가 접근할 때는 0, 1로 접근하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예요?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10이 이제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배열 슬라이싱. 이제 이 부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좀 양이 많은데요. 자, 슬라이싱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배열을 하나의 값을 인덱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가져왔는데 이 배열 안에 특정 범위의 엘리먼트를 가져오는 겁니다. 뭐 이렇게 돼 있으면 나는 여기서부터까지 잘라오고 싶다. 요것만 표현하고 싶다. 나는 여기서부터 이까지 가고 싶다. 슬라이싱이라는 게 뭐예요? 슬라이싱? 자르는 거잖아요. 슬라이싱. 칼로 이게 자른다는 얘기예요. 슬라이싱. 슬라이싱. 자, 그래서 이 범위를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이 범위는 항상 뭐가 있어요? 범위는 시작과 끝이 있어요. 끝. 시작과 끝. 그래서 이 스타트 값과 끝 인덱스 값을 인덱스 밸류를 넣어줘야 됩니다. 예. 시작과 끝에 인덱스를 넣어줍니다. 뿐만 아니고 이거 범위를 우리가 가져오는데 뭐 이렇게 있는데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져오고 싶은데 이거를 모든 걸 다 가져오는 게 아니고 스텝을 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요 값 규칙적인 스텝을 줘서 이 세 개의 값만 가져오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또 이 하나를 더 포함시켜서 스텝이라는 인덱스를 밸류를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세 가지 값이 전부인데요. 근데 이거를 스타트 값을 우리가 지정하지 않으면 0, 시작부터 가져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end를 표시하지 않으면 전체 끝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텝을 우리가 여기 값을 넣지 않잖아요. 그러면 1로 표현을 합니다. 내부적으로. 디폴트라고 하죠. 이거 디폴트라고 합니다. 디폴트. 기본값. 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콜론 이렇게 하면은 뭐가 돼요? 자, 앞에는 뭐라고요? 0. end는 뭐라고요? 끝까지, 그죠? 끝까지. 만약에 0, 1, 2, 3, 4, 5 오면 5까지 끝까지 가져온다는 것이고 없으면 1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자, 배열 슬라이싱 해볼까요? 자, 그러면 자, 1부터 5까지. 자, 0, 1, 2, 3, 4, 5. 자, 그러면 1부터 5 이전까지죠. 그래서 1 이상 5 미만입니다. 그죠? 그래서 2, 3, 4, 5가 출력됩니다. 똑같이 배웠죠? 자, 4. 그 다음에 없어요. 끝이 없다. 뭔 말이에요? 끝까지 출력하라는 겁니다. 자, 0, 1, 2, 3, 4. 4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5, 6, 7을 출력하라는 겁니다. 끝. 됐죠? 그 다음에 자, 이걸 해볼까요?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까지.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자, 시작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 미만 요까지 5하고 6만 출력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는 다 나왔네요. 1부터 5까지인데 두 칸씩 띄어라 했습니다. 그래서 0, 1 여기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0, 1, 2, 3, 4, 5 5인데 2까지니까 2, 3, 4, 5를 출력해야 되는데 여기서 두 칸씩 띄우라고 했어요. 그러면 2부터 출력하고 그 다음에 4 출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와 4만 출력하게 되겠습니다. 두 칸씩 띄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 볼까요? 지금 앞에 시작과 끝이 없어요.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그럼 시작은 뭐라고요? 0. 자, 두 번째 끝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그죠? 0, 1, 2, 3, 4, 5, 6, 7. 7, 8까지죠. 끝까지. 그 다음에 두 칸씩. 시작은 1 뿌리고 두 칸씩 띄어서 뭐가 됩니까? 1, 3, 5, 7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2차원 슬라이싱 똑같습니다. 자, 첫 번째 값에서 이걸 선정하고 여기서 자, 0, 1이죠. 0, 1. 그러니까 여기는 0, 1이죠. 그러면 첫 번째니까 여기에서 이 배열에서 1부터 4. 그러면 여기서부터 0, 1, 2, 3, 4니까 여기까지 슬라이싱 하라는 겁니다. 7, 8, 9가 나오겠죠. 그죠? 자, 0부터 2. 시작이 어디요? 0부터 2. 그러면 이 배열에서 0부터 2니까 지금 이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0, 이거. 그죠? 두 개 있는데 이 두 개를 다 선정을 하고 여기서 두 번째 거 0, 1, 2, 3, 0, 1, 2, 8. 3하고 8을 출력하라는 것입니다. 자, 2차원 배열 슬라이싱 또 보면 자, 0부터 2. 자, 끝까지 이 두 개 멤버를 다, 이 두 개 엘리먼트 대상으로 1부터 4, 0, 1, 2, 3, 4인데, 자, 1부터 4까지, 1부터 4까지, 이렇게 2, 3, 4, 7, 8, 9를 출력하라는 뜻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지금 넘파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좀 쭉 살펴봤습니다. 봤는데 좀 오늘 내용이 조금 많긴 하네요. 근데 이 넘파이를 이제 시작했으니까 다음 주까지 넘파이 리뷰를 다 할 거고, 그리고 우리가 좀 재밌는 또 수학적인 개념을 하나씩 공부해 가면서 좀 실습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영상을 끝까지 봐줘서 고맙고, 또 수업 시간에 또 만나서 또 같이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